조홍천 의원의 이 결심은 저는 높이 삽니다. 아무도 지금 경기지사를 해보려고 덤비는 사람도 없고 특히 네. 제1야당이란 우리 국민의힘이 거의 손을 놔버린 상황인데 그렇죠. 예. 그래도 가서 결기 있게 싸워보겠다. 추미애가 경기지사 되는 것만큼은 막아보겠다. 단일화를 조홍천 의원님도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러시겠죠. 장동혁 대표도 사실은 경기지사만큼은 개혁신당하고 단일화를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요. 공통의 목표. 그렇죠. 근데 문제는 추미애 양양자 후보가 되면 나온다. 죽어 다 한다니까. 내가 그분을 잘 알아요. 오늘로 지방선거까지 이제 딱 36일이 남았거든요. 근데 지지부진했던 이 경기도지사와 대구시장 선거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먼저 경기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조홍천 전 의원이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는데 승산이 있는 도전일까요? 왜 나오는 겁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은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요. 네. 더군다나 이 경기도지사 후보가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느껴지잖아요. 특히 경기도에서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추미애 후보가 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뭐랄까 네임드 있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초선 출신, 뭐 재선 출신, 그다음에 정치 신인, 뭐 이렇게 해서 세 분이 경선을 하고 있는데 누가 경선에 후보가 되더라도 그 별로 강하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이런 상황이어서 개혁신당에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우리 그 조홍천 의원님을 뵙고 설득을 했죠. 설득을 해서 결국 어제 그제 일요일 날 저녁에 이제 결정을 한 거죠. 네, 최종 결정을 해서 오늘 아마 10시 10분에 기자회견을 했을 겁니다. 네. 저는 조홍천 의원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네. 저랑 생각이 굉장히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합리적이시죠. 다른 데서도 지금 만나보고 또 방송도 같이 하는 게 있어가지고 끝나고 식사하고 뭐 술 한잔 하면서 지방선거 끝나고 우리 힘을 합쳐서 좀 정계 개편 해봅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고 상당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런 기사가 나오길래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조홍천 의원의 이 결심은 저는 높이 삽니다. 아무도 지금 경기지사를 해보려고 덤비는 사람도 없고 특히 네. 제1야당이란 우리 국민의힘이 거의 손을 놔버린 상황인데 그렇죠. 예. 그래도 가서 결기 있게 싸워보겠다. 추미애가 경기지사 되는 것만큼은 막아보겠다. 이런 진짜 단기 필마로 하겠다니까 정말 저는 잘했습니다. 비장하다.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그때 조언을 드리기를 근데 우리 국민의힘 후보 3명 중에 1명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1명이 올라갔을 때 네. 저는 어떤 분이 올라오면 단일화 쉽지 않을 거다. 단일화는 죽어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뭐 때문에 양모를 말하는 겁니까? 뭐 상상에 맡기죠. 저는 항상 품격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단일화 후보가 아니죠. 국민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 사람이 되면 조홍천 후보하고 단일화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양양자 후보, 이성배, 함진규 후보 중에 네. 누가 될 것 같아요? 양양자가 되죠. 그렇죠? 양양자가 될 인지도는 거예요. 없고, 그럼요. 예, 현재 지지도도 그럼요. 그러니까 약간 추미애 여성대 그 대결로 보면은 이렇게 구도가 명확한데 거기에 사실 조홍천 전 의원이 이렇게 끼는 게 아니 근데 이제 그 뭔가 첫 안 여론조사가 보이기도 어떤 정도 후보 확정 이후에 후보 확정 이후에 첫 여론조사를 보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나름의 판단이 설 거예요. 근데 단일화를 조홍천 의원님도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러시겠죠. 장동혁 대표도 사실은 경기지사만큼은 개혁신당하고 단일화를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요. 공통의 목표. 그렇죠. 근데 문제는 추미애 양양자 후보가 되면 나온다. 죽어 다 한다니까. 내가 그분을 잘 알아요. 그러게요. 왠지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조홍천 의원님한테 그 40억 들어간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아니 그 후보 뛰는데 그럼 선거- 경기도가 넓어요. 아니 선거운동 제한액은 49억, 그러니까 약 50억 정도 50억까지 되는데 선거 비용이 그걸 다 쓰면 그렇지 다 안 써도 되거든. 개혁신당 다 안 쓰고 아 우리 대통령 선거 때 28억 썼는데 그러니까 아껴서 남들 다 500억 가까이 썼을 때 그 선거운동 중에 가장 많이 다른 들어가는 방식으로 게 하시니까. 유세차. 그렇지. 예? 선거운동은 유세차, 선거운동은 그다음에 공보물. 공보물, 그게 세 개죠. 현수막 이게 거의 다인데 사실 뭐 유세차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 경기도에 60개 정도 되는데 그거 다 어떻게 해요? 그래. 뭐 후보하고 번갈아 탈 수 있는 거 한두 대 정도만 하면 되고. 그렇지. 그다음에 홍보물
8피 꼭 다 해야 됩니까? 한 페이지만 하듯이. 한 장 앞뒤 페이지 한 앞뒤 페이지. 페이지 하고 압축적으로. QR 코드 딱 만들어서 네. 찍어 보내고 그럼 비용 확 줄일 수 있어요. 개혁신당이 저런 걸 생각이 정말 있었어. 저런 걸 잘 배워야 돼 우리가. 그거 잘하는 제가 거야. 제가 대통령 선거 때 다 집행했잖아요. 그렇지, 사무총장 사무총장 했었으니까. 역시.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조응천 의원이 선전하길 바라고. 그러니까 완주를 목표로 가면 안 되고 완주를 목표로 해야죠. 아니 당연히. 단일화를 목표로 해야지. 단일화는 단일화를 해야 돼. 국민의힘이 못 견뎌서 단일화 해줄 거야.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다니까. 아니 왜냐하면 단일 합상을 진행 등수가 중인 딱 것 같네요. 나오는데 네. 그래도 안 해요. 일단 조홍천 전 의원이 이제 일단 선전하기를 일단 보면서 네. 저희가 이제 그리고 저는 그 지켜보시죠. 조응천 의원님의 그 결기와 그 비장한 그 결심에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정치판엔 그런 분이라도 있어야 돼. 김용 같은 짜친 인간도 있지만 조응천 의원 같은 정말 단기 필마로 내가 지는 걸 알면서도 할 말을 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는 그래도 거예요. 그 덕분에 조금 이제 야권에서도 그렇고 흥행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말 많고 탈 많았던 이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도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예. 됐죠. 추경호 의원으로 그 동안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진숙 전 위원장부터 해서 변수가 많았는데 주호영 의원부터 해가지고 그 일단은 결과적으로 이제 보수의 회초리로 써달라는 김부겸 이제 전 총리하고 보수 재건의 출발점이 되겠다는 추경호 의원, 전 총리 대 전 부총리의 싸움인데 현재 스코어를 보면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몇 대 몇 정도로? 지금 김부겸 후보가 앞서가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대구 민심 모릅니다. 마지막에 또 모르고 제가 그 김부겸 후보가 처음부터 그 출마하겠다고 국회에서 기자회견 할 때부터 저는 핀트가 참 어긋났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을 심판해 주십시오. 저를 국민의힘을 심판을 해야 보수가 삽니다. 막 이런 식의 멘트를 날렸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저를 국민의힘을 때릴 수 있는 회초리를 써달라고. 예. 근데 맞는 이야기예요. 그 제가 할 말인데 그걸 왜 근데 민주당 김부겸을 내가 찍어서 회초를 써야 돼? 대구 사람들 기분 나빠요. 왜 그걸 민주당 네가 하는데 우리가 할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그래도 상당한 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높을 때도 있지만 그렇다면 대구시장에 당선되려면 아직도 대구시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갖고 있는 민주당세를 국민의힘 당세를 어떻게든 끌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국민의힘 당원이들끼리는 그래 맞아 국민의힘 혼을 내야 되는데 왜 네가 난리야? 이런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부겸 후보가 저런 식으로 계속하면 자승자박이 될 수가 있고 단 문제는 이제 추경호가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저 옛날에 말했던 주호영이나 한두분이 와갖고 막 국민의힘 심판하겠다 하면 저는 그 바람이 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안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경호 후보 같은 경우는 재판주의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느낌이 윤석열 느낌이 강하고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부총리했고 네, 원내대표 하면서 이제 계엄해제 그리고 계엄해제 때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니까 참 모르겠어요.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이라도 뭐 이번에 그렇게 보수 재건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장동혁이나 윤어게인하고 확실하게 긋고. 분리하고 차별화해서 김부겸 후보가 할 이야기를 추경호가 세게 하면 돼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국민의힘 매질을 해주세요. 반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나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제 추경호라는 후보가 된 게 저희들로서 가장 큰 지금 약점이죠. 아니 근데 뭐 될 만한 사람 다 컷오프 시켰잖아. 그나마 주호영 정도가 그렇지. 색깔이 좀 옅고 그렇죠. 내란 프레임으로 좀 벗어날 수도 있고. 근데 그 될 만한 후보를 컷오프 시켜서 결국은 이제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선거는요 초반에 기세하고 흐름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대구도 넘어갔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김부겸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완전 꼴통 보수 말고 중도 보수나 약간 보수색이 옅은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다 김부겸한테 갔어요. 조직과 돈이 다 넘어갔다고요 이미.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어서 추경호 그 후보가 이걸 다시 짧은 시간 내에 극복해야 쉽지 않을 것이다. 이 판 자체가 내가 봤을 땐 그래서 정말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 출신 대구시장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헌정사상 처음이야? 그렇죠. 아니 54년인가 뭐 옛날에 그래? 있긴 있었대요. 아니 그 문희갑인가 무소속으로 된 적은 있죠. 문희가. 91년 지방선거 이후로 그러니까 95년도에 지방선거 민주화된 다음에 처음 있으니까. 95년도에 문희갑 무소속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민주당이 된 적은 없지 한 번도. 그렇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 지금 전직 대통령의 움직임도 좀 네. 관심이 쏠리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김부겸 후보 지지 영상을 찍었고 개소식 전날에는 또 직접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 약간 좀 의아하긴 했고. 도움 안 될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니 이 두 분들은 왜 그래? 아니 문재인 대통령 저도 그 영상 축사 나온 거 보고 네. 저걸 왜 했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김부겸 후보가 나이가 드셨더라고요. 전략적 마인드가 별로 없어. 그냥 사람만 좋아. 사람 좋죠. 왜냐하면 자기를 총리시켜준 사람이니까 오겠다 하니까 뭐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보내줄게 하니까 보내는 거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런 건데 저는 지난 총선 때 잘 아시잖아요. 낙동강까지 다 무너지는데 문재인 당시 전 대통령이 그 낙동강 한 바퀴 휙 돌고 나서 거의 다 졌잖아요.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처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그건 면에서 참 실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이 판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일단 유영하 전 의원이 이제 경선에 떨어지니까 약간 추경호 의원을 지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던데 그래도 아니 내가 보기엔 오시긴 둘 오시지 다 않을까요? 누가 더 마이너스를 더 많이 할 수 있나 시합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아유 흘러간 그래. 분들이에요. 그거 뭐 그 주제로 다루기도 좀 그러네 사실은. 그래요. 오늘 주제를 잘못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직 대통령들의 등장이 뭔가 하여튼 선거에 다 후보들에 도움이 안 된다. 아, 전혀. 예.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자, 갑자기 이렇게 그리고 박근혜 전 패널들이 주제를 그냥 거부해 버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스피드 없다. 경우는 본인의 의지에 의한 일정보다 유영하 의원의 의지에 의한 일정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알았어요. 그럼 또 재밌었던 장면이 그러니까 대구시장 선거 끝까지 갈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모두가 중간에 이제 아마도 낙마실 거라 생각했던 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면서 결국 출마를 접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대구 보궐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재보선 국회의원 재보선. 저는 그것도 추경호 의원 지역구. 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김용처럼 없어 보일 거냐, 조홍천처럼 결기 있게 정치적인 입장을 보일 거냐 해야 된다면 저는 정치를 그렇게 계속 해보고 싶습니다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달성군 추경호 자리에 보고를 달라고 또 거기 가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본인이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자회견 내용이 뭐인 줄 아세요? 대구마저 좌파에게 내놔서 되겠습니까? 사회주의 포퓰리즘을 막아야 됩니다. 저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걱정이 되면 그리고 보수 여전사라면 그 안전한데 대구 달성 가서 뭐 할 거예요? 그럼 황영준이 가도 되고 우리가 가도 돼. 그렇잖아요? 국민의힘 옷만 입으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결기로 눈물 흘리면서 이 나라가 망해가는 걸 정말 좌파로부터 지키고 싶으면 안산을 가거나 개항을 가야죠. 가서 이재명의 대변인과 이재명의 사람과 싸워서 결기 있게 해야지. 조홍철처럼. 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대구 달성 복을 바라고 저렇게 한 거라면 저는 정말 말만 뻔질한 보수 여전사지 전삭감도 안 돼. 전삭감도 안 돼. 이게 뭐야? 아니 이미 다 짜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결론이 아직 날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비겁한 거예요. 아니 이미 기자회견에서 뭐 미국 가기 전에도 만났고 미국 갔다 와서도 만났고 뭐 하면서 자꾸 이제 그 장동영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약속 지켜라. 이미 다 얘기된 거니까 나 출마 안 할 테니까 알아서 당에서 공천 줘라. 그 얘기잖아. 악어의 눈물이지 그게. 예. 나라를 생각하는 눈물이에요. 자기 뺏지 눈물이지. 자기를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 대구를 아니 그 사람이 지키겠다고 무슨 나라 생각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대구를 지키는 게 이진석 아니어도 대구는 지켜줘요. 왜 자기가 그렇게 해?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 대구시장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달성 복을 받으려고 안전한 거 챙겼다. 한 거밖에 더 됩니까? 덮밥 챙겼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그 대리 기사비 이제 예. 지급 의혹을 받아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제명된 이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이제 지금 무소속 출마를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형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오기 힘들 거예요. 힘들다. 왜냐하면 근데 전라북도라는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지금 결정이 된 상황이고 물론 그 과정에 이원택 논란도 그렇죠? 있고 불공정도 있었지만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는 있지만 아직 젊잖아요. 정치적인 미래를 계속 생각해 보면 무소속 나온다는 건 탈당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미 어차피 제명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도 그 상황이면 사실은 다음의 정치적 미래를 그 민주당 쪽으로
미래를 도모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어렵죠.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해서 이긴 다음에 뭐 한 1, 2년 안에 이제 바로 복당을 하는 거죠. 그 이긴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네. 일단 제가- 사법 절차도 마무리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주잖아요. 전주 제가 왜 안 가겠어요. 형은 우리 고향 못 가지 이제. 우리 어머님 빼고는 다 내욕해. 그런 지역이에요. 아 짠하다 짠해. 그렇지만 올바른 정치는 그런 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안 갑니다. 훌륭한 사람 고향 가서 괄씨 봐도 인정. 형님 볼 때는 어떠세요? 형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이제 무소속 출마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건 민주당에서의 자기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 앞으로 회복이 가능하겠냐 이런 고민을 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 억울함도 있고 그다음에 현직 안혜영 지사기 때문에 의원도 상대 억울함도 후보를 있고. 보고 내가 한번 해봐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체제에서 김관영 지사의 향후 정치적 미래는 거의 없다고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제명된 거 아니에요? 제명된 제명된 거죠. 거지. 예. 네. 그런 상황이라서 네. 그렇죠. 사실 제가 어제 통화를 했거든요. 네. 제가 또 좀 친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랬더니 뭐 하여튼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고 있다. 고민 중이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오냐 내부에서. 그랬더니 지금은 높게 나온대. 지금은 높게 자기가 나온다. 높게 나온대. 그렇지. 아, 근데 이제 지금은 현직 그런데 지사니까. 그럼. 이제 선거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될지 그럼. 모르니까 그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네, 나도 한번 연락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김관희 지사는 무소속 출마보다는 제가 이제 합리적으로 권한다면 어차피 지방선거 이후에 다 우리가 또 새로 판을 짜야 되잖아요. 그 판을 짤 때 민주당을 떠나오면 돼. 이미 쫓겨났잖아. 그리고 김관영 지사 같은 경우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중도 보수에 뭐. 딱 맞는 분이거든. 네, 네, 그러니까 그럴 그렇죠. 때 역할을 해준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